수급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장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수급 이야기 해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매크로 불안. 네, 매크로의 불안. 물가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네, 물가도 그렇고요. 네. 뭐 유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계속 나오네요. 네, 환율도 그렇고. 환율 오늘 연중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 참 외국인이 매수할 수는 있는데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매크로가 좀 불안하면은 매수를 이어가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제를 매크로 불안으로 이제 뽑긴 했는데 그래도 좀 강한 종목군들은 조금이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또 확인되고 있어서 네. 역시나 이렇게 뭐 지수 오늘 보면 오늘 장중 저점이 물론 뭐 더 이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어서 역시나 좀 종목으로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오늘 오전인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종목에 편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한미반도체도 오늘 좀 강하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가 이제 24일 날 1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뭐 영업이익이 지금 뭐 1조 5천억, 6천억 얘기가 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또 2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좀 기대감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정말 1분기보다는 2분기의 기대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지금 네. 2분기고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투심을 좀 이렇게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 쪽 오늘 뭐 DI도 또 60% 상승하고 그래서 조금만 좋아져도 좀 강한 종목은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다.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조정에는 크게 위축되지 말고 대응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네. 예, 좀 용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면에서 전략의 그 해안과 용기가 필요한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63원 50전이 넘어서면 아직은 그 선을 안 넘어섰거든요.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뭐 거의 1년 뭐 6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되는 거고 일단 아직은 연고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 동안의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흐름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네, 그 중요한 게 조정이 같은 하락률이더라도 타이밍상 뭐 예를 들어서 3월 중순에 3% 빠지는 거랑 이렇게 4월 초에 3% 빠지는 게 달라요. 왜냐면은 4월은 2분기가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은 하락률이라도 야, 왜 1분기까지 좋았는데 왜 하필 2분기 시작하는 4월부터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 좀 이런 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시작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뭔가 좀 투심이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모멘텀이 좀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가랑비 어쩌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지수가 크게 하락하진 않아도 종목군들은 왜냐하면 투심이 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장중 하락률까지 계산하면 4월 달 들어서 월봉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6%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종목군들 보면은 뭐 웬만한 종목이 고점 찍고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서 지수는 한 5% 이렇게 오늘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4월 들어서 한 5% 하락에 그치지만 종목군들로는 체감 지수가 더 큰 상황이라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관이 오늘도 양시장에서 코스피에서 5,300억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현재 400억 팔고 있는데 합쳐서 약 6천억을 팔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은 양시장에서 모두 7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 기관의 매도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정말 조금이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냥 뭐 파는 게 워낙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부담이 돼서 기관의 매도가 좀 멈춰지고 매도가 좀 줄어들고 그 부분에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관이 우리 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화가 약세일 때 들어오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관은 왜 팔까요? 4월 드니까 이제 1분기 잘 갔으니까. 기관이 사실 1분기 장에 어떤 그 종목장을 주도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네. 1분기 이제 끝났으니까 4월은 좀 팔고 보자.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스피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 반도체 빅2 너무나 좀 수급의 쏠림이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좀 매수세가 좀 이렇게 이동하는 측면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래서도 좀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뭐 프로그램 매도 성격의 또 매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로운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그래, 좀 코스피 쪽으로 뭐 삼성전자도 사야 되겠고, 좀 이렇게 이동,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의 좀 더 이렇게 자금에 이동하는 측면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네. 코스닥 말씀을 드렸으니까 코스닥의 지금 차트 제가 이거 주봉인데, 정확히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는 뭐 지난주도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기 92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 못하니까 밀렸구나. 갈자리에서 못 가면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지금 여기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곡점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뭔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쵸? 네. 네네. 하지만 지금 코스닥의 현황은 일단은 체감지수 굉장히 좋지 않은 지금 4월 들어서 5% 이상까지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지켜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애처롭게 개인만이 좀 이렇게 어려워진 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줍니다. 양대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면은 오늘 강한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고, 또 S-오일, 최근에 뭐 유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셀트리온 또 이제 모멘텀 나왔고, 또 삼성전기, 현대로템, SKC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제가 앉기 전까지도 흐름 뭐 괜찮았고, 방산 쪽에서 좀 대장주 성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고, 또 SKC는 최근 또 유리 기판으로도 또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좀 대표성이 있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와는 달리 개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TLB, DIT, JVM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군들을 좀 중심으로 함께 매수를 하고 있고, 역시나 코스피에서처럼 함께 쌍끌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렇게 시장이 좀 정체되고 방향성이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서는 좀 더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의 좀 수급이 좋은 쪽을 오늘 특징으로 잡아주셨는데, 보면은 뭐 IT, 자동차, 그리고 또 의외로 셀트리온 들어가 있고, 또 정유주 S-오일, JVM 같은 경우는 그 약재 자동화하는 로봇.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쪽 수급도 눈에 띄고 있군요. 수급의 상상을 더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 또 어떤 이슈들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까요?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JP 모건의 다이먼 CEO,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무슨 말 할지 벌써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원래는 10% 얘기하셨어요, 금리를.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금리 이제 8% 급등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주성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 이제 보낼 때 금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한 2에서 8%까지. 그러면 지금 뭐 위를 더 볼 수 있는 거죠. 8%. 그래서 이제 8%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카시카리 총재의 또 이제 외파적인 발언이 조금 더 최근에 부각받는 모습이고, 또 세 번째는 중동 리스크, 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쪽 계속해서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창사일의 첫 파업 리스크도 좀 이제 뽑아봤는데, 최근 얘기죠. 한 3일 전인가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삼성전자조차도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제 금속노조는 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 뭐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투심에 관련돼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역시나 이제 금리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이슈. 앞으로 금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지금 6월 대세론에서 9월로 넘어갔죠. 네, 뭐 올해 진짜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뭐 한 6번, 지금 이제 3번, 이제 뭐 2번 얘기 나오는데, 근데 지금 고용이요,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내년에 넘어가면, 야, 이거 어쩌면, 이게 금리 인하가 아니고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어쩌면 금리 혹시나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내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올해 돈 많이 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월 달은 힘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9월 아니면은 뭐 지금 한 2번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하반기 가면은 이제 고용 지금 좀 애매모호한데, 고용이 좀 더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 가면, 지금은 2번이라 하더라도, 하반기 가면, 야, 이거 2번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경제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지연되고 있어도 지금 시장 상황은 좋기 때문에 시장이 또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위축될 수는 있어도, 미국 금리가 좀 2번도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가능성은 뭐 하반기 가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너무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너무 이렇게 뭐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네. 네. 내년에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아닐까. 네. 네, 그래서 올해 뭐 부지런히 벌어야 된다. 네네. 이 말씀 해주셨는데 4월 들어서는 어쨌든 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슬로우해지면서 네네. 예, 가는 쪽목만 더 가는 조정 가운데서도 가는 쪽만 더 갔습니다. 그렇죠? 전력기기라든지 네. 예, 정말 뭐 구리가격까지 해갖고 뭐. 네 구리가격까지 가세하면서 구리 관련주라든지 네. 가격 네. 이제 뭐 반영시킬 수도 있다는. 예. 또 수급의 이슈 중에서는 반도체를 주목해 주셨는데 저도 주말 사이 봤던 기사 중에서 미국 대선의 키는 또 반도체다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엔비디아 목표가를 또 키방크에서 이제 $1,200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다음 달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상향 얘기 나오고 있는 건 긍정적인 것 같고, 정말 엔비디아가 $1,000를 찍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뭐 나중에 뭐 $1,000 돌파할 때 그때는 흥분하면 안 되겠지만, $1,000를 찍지 않고 하락한다는 거? 그건 좀 약간 좀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또 AI 반도체 27년까지 뭐 9조 4천억을 투자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일단 여서야대는 좀 굳혀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추가 투자, 이게 다음 주 초에 나올 수 있다. 뭐 다음 주 초 유력하다. 그래서 네. 또 최근에 반도체 좀 주춤했고, 다음 주 초에 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은 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또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반도체 빅2, 또 이제 대만의 지진 소식으로 인해서 뭐 디램 관련된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뭐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적 뉴스 말씀드렸고, 또 이제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수지가 2월달 얘기입니다. 10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직 3월달은 안 나왔죠. 그래서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물론 그 중에 반도체가 떡하니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 부분 중요한 것 같고, 또 올해 기업 투자 규모가
이렇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5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서, 투자가 증가한다고 있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거죠. 상황이, 괜찮고, 앞으로 좋게 보니까 투자하는 거여서, 기업 환경, CEO 분들이 이렇게 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가 나온다면 수혜주는 뭔가요? 일단, 소부장 쪽도. 소부장? 네네. 그쪽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그런 투자 확대 수혜를 많이 반영 안 했다고 보세요? 일단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굉장히 금리도 높고 국내부터는 먼저 이제 미국보다는 이제 금리를 이제 좀 더 인하한다고 하면은 국내가 좀 더 빨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업 환경에서도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벌써부터 작년과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산업에서 좀 훈풍이 좀 불 수 있지 않을까? 투자 쪽에서는. 그러면은 그게 주식 투자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투자 다음 주 확대 발표 나올 것 같다고 전망 전해주셨는데 다음 주는 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얼마 정도 받을지 발표가 보조금.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8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 오늘 같은 장 초반에 매수를 했다면 어떤 종목을 단타 쳐도 한 5%는 무난했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의 특징 업종은 어떤 쪽일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피부 미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쪽 뽑으면은 아주 많은 기업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화장품처럼 그래도 최근에 좀 이렇게 수급이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많은 거죠. 원텍이나 또 이제 클래시스 등 그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정말 이렇게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관련 뉴스를 통해서 외국인이 정말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1, 2월까지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가 증가했습니다. 100만 명 넘어섰고요. 그리고 최근 또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난달 30일 제주로도 외국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주에 지난달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제주도에 입도하는 그 숫자가 이렇게 1,912명이라고 하는데 이 10,000명을 넘어선 수치가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사드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2017년인데 2017년 2월 이후에 처음 우리가 거의 7년 만에 10,000명 돌파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일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기대감도 크고 그 4월 말 5월 초가 또 골든 위크데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간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가 1위가 서울이고요. 5위가 부산이고 제주도가 10위. 그래서 이렇게 해외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 10가지를 뽑았을 때 3개가 한국이었다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앞으로 관련된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정부도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제 2분기죠.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방한 관광객 활성화 이쪽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은 또 관련된 섹터 또 여러 개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피부 미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국 그 의료 서비스 받은 이제 외국인이 작년에 30만 5천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0만 명도 안 됐고요. 5만 명도 안 됐고 3만 4천 명이었습니다. 10배 성장인데요? 네. 그렇죠. 엄청나네요. 22년 대비해서 23년이 거의 10배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엄청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올해도 또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피부 미용 그렇게 시술하는 간단한 시술 뿌띠 시술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3, 4개월 정도 이미 차 있다라는 뉴스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 역대 실적 올해 또 기대되고요. 또 해외 수출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서 K-뷰티 인기도 많은 상황이고 품질이나 또 이제 R&D도 선도하고 있어서 작년도 실적 좋았는데 올해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급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나눠서 살펴볼까요? 네. 양대 시장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 네. 삼성전자 외국인이 16일째 사고 있습니다. 네. 3주가 15일인데, 이제 3주를 넘어가서 16일째 사고 있고, 삼성전기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뭐 유리 기판과 함께 엮이면서 삼성그룹과 함께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연기금이 7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효성 TNC 외국인이 11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좀 많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이트진로인데 연기금이 16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또 삼양식품이 사모펀드에서 5일째 매수하고 있고, 농심일 기관이 7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이렇게 3개 일단 뽑혔고, 또 대한전선 최근 흐름 좋죠. 네, 연기금이 8일째 매수하고 있고, 또 바닥에서 또 최근에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연기금이 5일째 매수하고 있고, 사마콘덴서 최근에 사마전기 뭐 엄청 잘 가고 있는데 사마콘덴서도 수급은 좋습니다. 네, 기관이 10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서도 몇 점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나마이크론 연기금이 9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도 흐름이 좋은데 하나 마이크론도 수급이 좋은 거 말씀드리겠고, 유진테크 연기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4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으로 최근에 신고가가 났다.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게 체크가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외국인이 5일째 매수하고 있고, 또 파마리서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12일째 사면서 최근 상승의 중심에 사모펀드가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가 되고 있고, 휴메딕스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네, 기관이 5일째 사고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 최근에 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외국인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올리브영 단독 사업자고, 투신에서 10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미디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기관이 무려 11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또 ALT 사모펀드가 8일째 매수하고 있어서 뭔가 뭐 기관 전체 수급이 아니어도 뭐 사모펀드든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뭔가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양시장, 시장 뭐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뭐 양대 시장 IT주 가운데 매수가 유입되는 쪽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고요. 한 4종목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수급 특징 업종에서 짚어주셨던 피부 미용 관련해서도 3가지 정도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이렇게 있는데 뭐 좋은 거는 알잖아요. 근데 뭐 매매를 하신다면 어떤 쪽으로 접근할지는 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팁이요? 네. 팁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피부 미용의 소모품이 이제 팁인데, 그 팁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아래꼬리 정말 길게 달리고 있거든요. 시장도 그렇고. 네, 오늘 저점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어서 종목군으로 더 했고,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맞아.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과된 낙폭 종목군들이 가장 빨리 아래꼬리 달리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관심이 필요한 게 주도주일 거고, 또 필요한 게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 거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접근하더라도 뭐 피부 미용, 오늘도 화장품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피부 미용, 화장품 쪽은 좀 약간 식상할 수는 있어요. 작년에 실적 좋았고 뭐 계속 좋다고 뭐 너나 나나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수치가 워낙 지금 강하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은 수급이 되는 종목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상승했다가 조정 나왔다가 가는 종목이 더 크게 갑니다. 최근에 LIG 넥스원도 그렇고요. 현대 로템도 한번 꺾이고 가거든요. 네. 그러면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다 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렇게 조정 나온 게 좀 기회가 될 거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피부 미용으로 좀 이렇게 좁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상한 종목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양식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빙그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삼양식품 아래꼬리 달고 지금 4%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정고점 시도하려는 모습인데 그 작년 수출 비중이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 수출 비중이
1.2% 올랐어요. 66.6에서 666이네. 하여튼 숫자는 안 좋은데 67.8%로 올랐는데 뭐 1.2%밖에 수출 비중이 높아진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외에서 인기 많은 게 불닭볶음면 인기가 많죠. 그럼 그쪽이 어디냐면 면 스낵 부분인데 면 스낵 부분에서의 수출 비중은 무려 지금 71%입니다. 그래서 이쪽 굉장히 수출 비중이 70% 넘어가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 22년에 그 수출액이 6천억 초반이었는데 작년에 8천억 초반. 굉장히 숫자가 달라졌죠. 그래서 한 30% 넘게 수출액이 굉장히 커진 거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불닭볶음면으로 좀 파생된 제품들 라인업을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감자칩 상품을 50년 만에 재출시를 하려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요게 감자칩 스낵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성인들이 많이 찾을 거고 또 이제 혼술도 하고 또 이제 뭐 맥주도 또 이제 날씨 이제 더워지면 맥주 많이 찾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쪽으로도 또 저희 삼양식품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최근에 20만 원을 돌파할 때 수급을 살펴보니까 기관이 20만 원을 돌파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23만 원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한데 실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지금 네네. 23만 원. 감자칩 국내에서 처음 만든 게 삼양식품인데 불닭 입혀서 이번에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요. 반응 지켜볼게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